자, 이번엔 오늘 관련해서 키워드 제시를 하겠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카드 보안입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회사 임원들이 대거 자진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시죠. 보안주, 정보 유출 확인 방법, 피해 보상, 그리고 종목으로 KB금융과 보안주, 삼성카드, 그리고 NH농협카드가 보입니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다들 지금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부터 해보다가 도저히 해보다가 네. 이게 뭐 불통이어가지고 뭐 접속 불가여가지고 안 되는데 뭐 볼 수가 없네요. 세 군데 다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농협이라든가 국민 그리고 그 롯데 세 군데요. 특히 롯데가 안 되더라고요. 롯데요. 네. 웬만한 또 여성분들 롯데카드 뭐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예. 이제 그 중에서 개인정리 해드리면 저는 롯데카드만 쓰고요. 롯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 어저께 한 10시 정도 했는데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이후에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인생이 털렸다? 뭐 그런 생각이 딱 들리는 거죠. 16개인가 10개인가 있는데요. 그중에 네. 뭐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라도 운이 좋아서 확인됐는데 아마 확인을 못한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뭐 주민등록증, 뭐 집 전화, 이렇게 뭐 집 주소 이거 다 털렸고요. 저 뭐 비밀번호까지 털렸으니까 네. 황망하기 이럴 데 없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또 카드를 새로 교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환할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안 받으니까. 전화도 불통. 전화가 불통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심각한 사태는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찝찝하다는 건데 아, 찝찝하죠. 지금 은행을 가서 뭐를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워낙 대기 시간이 길고 뭐 재발급이나 해지를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사에서 권유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말만 하니까 어떻게 뭐 현명하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거 믿을 수가 없죠. 사실요, 보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니면, 어저께 저녁 8시, 9시 보니까 뉴스가 막 속보 뜨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사직했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왜 사직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순전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문제가 큰 거죠. 특히 비밀번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화로 주문할 때 보면 딱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좌번호, 아니, 카드번호 들어가고요. 그쵸. 거기, CVC? 아, 번호, CVC 유효기간? 예,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 들어가고 뭐 자기 뭐 비밀번호 누르는 건데요. 네. 그게 털렸다면 다 살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 비밀번호 없이도 피자를 시킬 수 있어요. 전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 것도 산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카드사에서 얘기를 하네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주의하라고 뭐 하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네네. 그것이 큰 것 같고요. 이번들이 뭐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사의를 했는데 뭐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국민들의 정보를 쉽게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혜를 본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카드 재발급 관련주 그리고 카드 보안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인데 뭐 어떤 종목들이 주목해 볼 만한가요? 대표적으로 사실 저는 어저께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가 워낙 많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뭐 듣보잡 같은 회사 많을 겁니다. 아, 근데 몇 가지 정말 뉴스에 나오는 거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바이오스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저께도 상한가죠. 상한가인데요. 비자랑이요, 다이너스 그리고 아멕스 등에서 제조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뭐 어느 정도 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ICK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집적회로 IC의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는 라운치큐어, 소프트포럼 이런 등등이 해당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얼마만큼 매출에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는 없죠. 그러면 이들 종목도 사실 그렇게 크게 투자 매력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저라면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뭐 제가 모르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점 상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그 사갖고 뭐 2, 3일 더 상한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리지 않게 떨어지는 것이 이런 주식의 특징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100% 시청자분들의 판단의 몫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게 맞는 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와 지금 카드 대란이 같이 왔잖아요. 네. 근데 전략가들이 증권사에서는 차라리 조류 인플루엔자보다는 보안 관련주가 낫다 아, 그래요? 네. 하는 또 의견도 있고 하니까 판단의 투자의 몫은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본격적인 카드 보안과 관련한 종목들을 확인을 네이버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안주도 있겠지만 이번에 신상이 털려진 이런 카드 관련 종목들도 있을 텐데 KB국민과 롯데카드, NH농협, 삼성카드 등이 보입니다. 정보 유출 해당 금융사인 KB금융이 눈에 띄는데 분명히 이번에 악재잖아요. 네네. 단기 악재에 그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까요?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정답은 이겁니다. 그 KB금융에서 이번에 정말 속상하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저는 다행히 KB에 거래를 안 했는데 혹시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이제 KB금융을 거래를 아예 안 하면서 전부 안 하면 이제 KB금융은 장기적인 악재가 되겠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KB금융에서 좋다 이거죠. KB금융에서 그 악재에서 새롭게 카드 발급, 재발급하고 나서 한 2, 3%? 5% 정도는 이거 짜증나니까 KB금융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다른 카드로 옮길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그 주거래은행이라든가 주카드 또 마일리지 이런 게 또 엮여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KB금융의 그것 때문에 주가 악재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해지를 해도 뭐 일단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게 정보 삭제를 그러니까 요청합니다라고 해야지 정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디다 요청을 해버려. 네, 그러네요. 네. 자, 카드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다시금 얘기가 반복될 수 있겠지만 관련 종목 중에서 뭐 투자해볼 만한 종목. 많이 뭐 테마로 엮여 있긴 하지만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오늘 이 테마랑 상관없이 어떤 주식을 그동안 추천해왔고 기업 분석을 한 것이 있느냐 봤더니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코나 아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한금융에서 추천해왔고요. 얘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와 있던 주식입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중국에서도 IC카드 전환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이요. 예전에 보통 카드에서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미국 시장 매출이 가세되면서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대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시장 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가 예측된다는 거. 그리고 또 모바일 결제 보안 솔루션까지 사업을 진출한다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나마 이 주식은 요런 어저께 오늘의 그런 사태랑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오던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코나 아이, 그래도 이제 보안과 관련한 종목들 중에 옥석을 가려야 하니까 빅머니에서 골라봤고요.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썼던 비밀번호가 뭘까라고 예상되세요? 자기 생일? 아니에요. 네. 1, 2, 3, 4, 5, 6.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쓰면 털립니다. 그리고 2위가 패스워드예요. 네. 그리고 3위가 1, 2, 3, 4, 5, 6, 7, 8. 네. 그리고 4위가 QWERTY 아시죠?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누르는 거. 쿼리 해갖고. 그리고 다음이 ABC 1, 2, 3. 그리고 뭐 렛미인, 몽키, 섀도우, 선샤인, 프린센스 이런 것들 딱 유출된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썼던 암호라고 하니까 거기 안에 있지 않으시죠? 저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패스워드를 각기 사이트에서 쓰라는 거. 그건 좀 어려운 좀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카드 보안에 대해서 이한경 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